대표적인 화장품 업체입니다. 아모레퍼시픽 계열의 이니스프리가 인공지능 모델로 화장품을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박태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지금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하는 광고, 이거 뭡니까?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이니스프리 아이섀도우 제품 광고인데요. 목련 엔딩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섀도우 제품입니다. 네. 이니스프리 홈페이지 상세 설명에 이런 모델이 화려한 눈화장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델이 알고 보니 진짜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만든 이미지였던 겁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인공지능으로 만든 이미지로는 실제 피부에 이 제품을 발랐을 때 달라지는 발색이나 이 미세한 뭉침 정도를 알기 어렵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일종의 과장 광고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 화장품 업계에서 사람 모델을 쓰더라도 보정을 하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인공지능 모델을 쓴 거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겁니까? 일단 소비자들 불만은 그런 실제 사진하고 인공지능 이미지랑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네. 실제 피부 발색이라든지 뭉침 정도는 실제 사람이 피부가 아니라 표현하기 어려울 텐데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한 것이 맞냐, 혹시 과장 광고 아니냐 이런 지적이고요. 더 큰 문제는 이 모델이 인공지능 모델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겁니다. 인공지능을 썼다는 사실이 드러난 건 이 모델이 누군지 소비자가 질문을 했더니 이니스프리가 인공지능으로 만들었다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드러난 건데요. 네. 통상적으로는 인공지능 모델에는 인공지능을 썼다고 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어쩐 일인지 표시가 안 된 겁니다. 자, 이번 논란 아모레퍼시픽 뭐라고 해명하고 있습니까? 네, 자신들도 내부적으로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내부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인공지능을 썼을 때는 반드시 표시하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가이드라인 내용이 권고일 뿐이고 의무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다 설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논란이 됐던 만큼 문제가 없는지 피드백을 받아서 점검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네.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인공지능을 썼을 때 광고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종의 라벨을 붙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딥페이크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좀 우려되는 만큼 인공지능 썼을 때 이런 표시를 하도록 하는 이 법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모델을 아모레퍼시픽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화장품 업계가 많은데 네. 상당수 화장품 업체들이 비슷한 인공지능 모델을 쓰면서 별다른 설명 없이 인공지능 썼다 안 썼다 이런 말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인공지능 표시를 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패션 브랜드 게스의 광고가 문제가 됐습니다. 화려한 금발의 모델이 나오는 광고인데요. 그런데 어디선가 본 듯한 인상이죠. 유명 모델과 배우를 어딘가 닮았는데 조합을 한 것처럼 조금 부자연스러운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네.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그런 모델인데요. 이렇게 쓰게 되면은 모델과 분장사, 사진사 같은 이 패션업계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제작사 측에서는 실제 모델을 촬영한 것을 토대로 인공지능을 생성한 거라서 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과장된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또 비인간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유명인과 비슷한 인공지능 모델을 이렇게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초상권이라든지 개인의 이런 인격권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근 광고계 트렌드는 이렇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해당 유명인과 계약을 하는 겁니다. 베끼기로 한 해당 유명인가요? 그래서 그 광고 모델과 똑같이 생긴 디지털 쌍둥이를 만들어서 그거를 광고에 활용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세제 광고죠. 이 신유빈 선수가 나오는데 실제 신유빈 선수가 아니라 이 디지털 쌍둥이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우유 광고인데요. 박은빈 배우와 함께 박은빈 씨 어릴 때 모습처럼 나오는 배우들이 등장합니다. 일단 다른 아역으로 촬영한 뒤에 박 배우 모습으로 생성한 일종의 디지털 쌍둥이 기법인데 이런 기법들이 최근에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거는 미리 당사자와 협의를 했고 허락을 네. 받았기 때문에 지금 논란을 피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되면은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겁니까? 네, 아까 초상권 문제는 좀 해결이 되지만 이 사람과 똑같은 디지털 쌍둥이를 한번 만들어 두게 되면은 나중에 악용되지 않을까 이런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돈이 많고 명성이 많은 이런 슈퍼모델, 스타의 경우에는 광고주가 오히려 어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모델의 경우에는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한 번 만든 나의 디지털 쌍둥이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광고에도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적 광고에 이용된다든지 사행산업이나 아니면 사기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섬세하게 이제 법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뭐 인공지능 모델이야 뭐 앞으로 기술 발전이 더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더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논란을 없애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요? 네, 미국 뉴욕주에서 패션 노동자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네. 거기 좀 흥미로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패션 노동자법을 보면은 이 디지털 쌍둥이를 만들 때는 본 광고 계약하고 별도로 이 서면 허락을 받아야 된다.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또 이 디지털 쌍둥이를 언제까지 쓸 건지, 어떻게 쓸 것인지, 사용 범위, 기간, 목적 그리고 디지털 쌍둥이에 대한 대가를 적절하게 받도록 이런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지난해 그 회사로부터 자신의 목소리를 디지털 쌍둥이를 만들어 달라 이런 요청을 받은 그런 직원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이 회사원 입장에서는 회사가 필요하다 하는데 거절하기도 힘든 상황이란 말이죠. 하지만 이 목소리가 나중에 어떻게 쓰일지 확인하기 힘들다면은 상당히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이럴 때도 정확한 사용 대상이라든지 범위, 기간 그리고 목소리 사용에 대한 대가들을 확인받아가지고 계약을 따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인공지능 발전에 우리나라가 물론 안 뒤지는 것도 좋지만 그런 인공지능 발전이 이 개개인의 사생활이라든지 인격권 그리고 가치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좀 더 섬세한 법제도 설계도 동시에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대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